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한글의 가독성에 집중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글의 형태적 아름다움 혹은 우리 글자를 활용한 표현에 집중해 다양한 한글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글이 글자로서 올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한글 활자를 다루는 한글 글꼴의 특성과 가독성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한글의 형태적 특성이 가독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다. 문자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한글 디자인은 레터링 개념으로 한글을 예쁘게 그려내는 것으로 조형적 아름다움과 특성에 집중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한글 폰트가 개발이 되고 발전하면서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어 갔다고 볼 수 있어요.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한글이 다른 문자, 특히 라틴 알파벳과 대응해서 다르게 운용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회계 흐름에 따라 생성되는 형상과 빈 공간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 획이 합쳐질 때 생겨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밈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 글자는 왼쪽에 미음과 오른쪽에 이 그리고 아래쪽 받침의 미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통 아래 왼쪽에 공간이 생기고 받침은 오른쪽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아래 왼쪽의 빈 공간은 위에 미가 구성되고 그 공간과 대등한 시각적 비중을 구성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위에 놓인 미음과 받침의 미음은 서로 다른 속공간을 가지면서 전체 조합된 낮자의 조형적인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한글 글꼴 디자인이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모아쓰기를 버리고 풀어쓰기로 보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고정된 활자틀을 벗어나는 탈네모 문자에 대한 시도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시도는 근본적으로 한글이 가지는 가독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본문용어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의 가독성은 기본적으로 글자 간격, 글줄 간격, 여백 등 기본 타이포그래피 요소와 더불어 회계의 많고 적음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틀다라는 낱말의 두 개의 낮자는 각각의 회기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것만 놓고 보면 시각적으로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글줄 안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활자가 기능하기 위해 라틴 알파벳과는 또 다른 글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글 글꼴의 특성과 가독성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타이포그래피에서 활자체의 장평을 강제로 바꾸지 않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자가 가진 고유한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워드 프로세스에서 장평을 조절하는 것을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되죠. 한 줄에 많은 글자를 넣어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가독성보다 내용이 정해진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90% 이내로 조절하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지만 80%, 70%, 심지어 50%로 장평을 줄인다면 글자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구, 빙구 또는 헤드라인과 같은 글자에서 획이 과도하게 눌리면서 셀획은 좁아지고 가로획은 상대적으로 두껍게 보여집니다. 가로로 뻗은 곁줄기가 과도하게 눌리면서 글자가 제대로 읽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폰트를 유심히 비교해 보면 본문용 폰트에서 장체, 컨덴스드는 그 스타일로 디자인된 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장체를 필요로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말이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폰트 패밀리를 늘리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라틴 알파벳과 달리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 한글은 글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새로운 활자나 폰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영어는 26개의 자모를 각각 디자인해도 대소문자를 합쳐서 52개를 개발하면 되지만 한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어에서 자모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완성형 글자 수라고 하는 것이 11,172자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한글이 모아쓰기 글자이기 때문에 활자면이 좁아지면 기본적으로 본문용과 같이 작은 크기에 적용했을 때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로 획을 점차 증가시켜서 버, 배, 배, 빼로 나열해 봤을 때 급격하게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빼와 같은 글자에서 획의 방향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글자 공간의 밀도 또한 한글의 가독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낮자의 형태적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글자의 폭과 높이를 같은 공간 안에 규정시킨다는 것이죠. 이때 아, 야, 여 등과 같이 가로 모임 글자에서는 특히 자음보다 모음의 세로 크기가 더 커야 균형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로획이나 세로획의 모음에서 뻗어나온 짧은 획은 각각 다르게 읽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활자체로 만들어질 경우 획의 변화를 쉽게 구분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을, 올, 울, 를, 롤, 룰 이런 글자들이 놓여 있다고 봅시다. 글자가 문장 안에 섞여 있을 경우 내용의 맥락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이 글자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양한 한글 폰트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폰트 디자이너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한글은 본래 세로 쓰기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조형적 특징을 보면 중성이 글자의 중심축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칭형이 아닌 글자 역시 중심의 균형을 단단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한글 활자 디자인의 특징이죠. 중심축이 견고하다는 것은 세로쓰기의 강점을 가진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가로쓰기 형식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는 세로쓰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다양한 디지털 폰트들이 개발되면서 가로쓰기에도 안정적인 조형성을 가진 글꼴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로쓰기 방식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아쓰기의 세 가지 방식과 상호관계를 파악해보는 것이 좋죠. 기본적으로 글자 사이의 간격은 획이 서로 붙지 않아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의 획이 붙을 경우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위험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로 모임 글자는 나, 너와 같은 글자이며 세로 모임 글자는 고, 곡, 그리고 섞인 모임 글자는 과, 관과 같은 글자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받침이 없을 경우에 민글자, 그리고 받침이 있을 경우에 받침글자라고 하죠. 나, 너는 가로 모임 민글자이고 남, 넘은 가로 모임 받침글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네요. 획이 붙어서 잘못 읽힐 수 있는 경우를 보면 마음과 같은 낱말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때 가로 모임의 글자의 모음, 그러니까 홀자의 아와 세로 모임 글자의 의의 가로줄기 획이 맞닿았을 때 마에서 아의 곁줄기가 삭제돼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음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글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유행이 돼서 명언을 띵언으로, 멍멍이를 댕댕이로 이렇게 부르는 현상도 있었죠. 가독성을 둘러싼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원리는 영문과 한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조형적인 특성을 알면 조금 더 활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 1. 한글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획의 흐름에 따라 생성되는 형상과 빈 공간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 문서 작성 시 본문의 장평을 과도하게 좁히게 되면 글자가 가진 고유한 균형이 깨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3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